그 사람의 관상과 이게 거의 맞아 떨어져요. 대부분은 뭐 모순되게 이렇게 보일 때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관상이 그 사람의 사주보다 그 사람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지대하게 크다는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사주와 관상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정확도가 높을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 한 9년 6개월 정도 무당 생활을 하면서 해마다 수많은 사람을 점을 봤겠죠. 어디 가서 관상을 따로 배운 건 아닌데 하도 보다 보니까 그 실전 사례, 실무 경험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관상만 딱 봐도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하자면 의사들이 많은 수술을 하고 집도를 해갖고 하다 보면 그거를 사례를 갖다가 쌓으면 의학적인 어떤 그 이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제 법조인들 같은 경우도 실무 경험을 또 엮어갖고 책을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 이제 돌아가는 건데, 이게 딱 어느 정도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불러주는 사주와, 손님들이 이제 점사 보러 오잖아요. 사주와 그 사람의 관상과 이게 거의 맞아 떨어져요. 대부분은.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사주 따로 관상 따로 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얼굴에 칼을 대고 수술을 한 경우하고 옛날 연세 드신 분들 자연 그대로의 오리지널 자연상 관상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상호 모순되게 이렇게 보일 때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관상이 그 사람의 사주보다 그 사람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지대하게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은 같은 대한민국 내에도 2시간 내에 사주 구성이 똑같은 사람은 여러 명 있을 거예요. 근데 사는 게 다 사는 삶의 궤적이 틀리고, 그리고 엊그저께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의 부인이 오셨어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분 핸드폰에 그 사진 찍혀 있는 거를 이제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관상도 봐달라고 그러고 사주도 제시해 주셔갖고 봤는데, 제가 오늘 또 다른 하나의 공부를 하는군요 하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항상 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주에 모모가 2마리 있을 때 거의 이혼녀 이혼남이다. 연세도 좀 있으신 분이에요, 저보다도.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2마리의 동물이 있어요. 8글자 내에 4가지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천간지간으로 구성이 되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 이분은 부부 생활이 원만한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궁합상은 또 별로예요. 근데 남편한테 아주 사랑받고 살아요.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 하면, 얼굴에 이거를 보면 그 전태궁이죠. 눈과 눈썹 사이에, 그리고 여기 눈꼬리 이 부분을 보고 턱과 입술하고 몇 가지를 보면 이 사람이 부부 생활이 행복하다 아니면 불행하다, 이 정도는 관상학적으로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분은 사주상의 궁합은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자 보면 이혼수는 있는 팔자를 타고났는데 이 초혼이시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본인은 그렇지 않고 지금 행복하게 사는 건 좀 실례되는 얘기일지 몰라도 두꺼비상이십니다. 귀여우세요. 동글동글하시고. 그리고 옛날에 결혼할 때 시부모 되실 분이 본인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왜? 부잣집 맏며느리 같이 생겼어요. 이제 거기서도 느꼈지만, 그 사주팔자의 8글자만으로 어떤 사람의 운명의 자세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그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관상으로 느끼거든요. 몰라요. 제가 신점을 보는 무당이라 그런지 몰라도 얼굴 딱 보면 제가 그런 말을 종종 해요. 손님은 먹고 사는 문제로 오신 거 아니네요. 경제적인 문제. 그건 아주 전혀 하자 없는데요. 그럼 예. 그거 말고 지엽적인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정할 문제가 있어서 여쭤보러 왔고, 뭐 애들 궁합 보러 왔고, 진로 문제, 요렇게 이제 그런 손님이 저도 제일 편합니다. 울고불고 안 하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윤곽은 볼 수 있지만 관상을 자세히 뜯어봐야만 그 사람이 어떨 것이다 그게 보여요. 그리고 쌍둥이도 일란성 쌍둥이 사주가 같은 쌍둥이도 사는 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그 관상을 뜯어보잖아요.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고 혈색에서 그 느껴지는 기운이 틀려요. 일란성 쌍둥이가 어떤 경우는 하나는 범생인데 하나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소굴색이고 근데 그 사주로는 어떻게 풀이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그거를 판가름하려면 신점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신점이 들어가려면 관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일정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 후천적으로 살아오면서 좋은 일을 겪고 나쁜 일을 겪고 하면 관상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변하죠. 예를 들어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옛날에 그 아동복지회 뭐뭐 그런 데서 우리나라 못 살던 시절에 해외 입양 많이 보냈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는 한국에서 키우고 어떤 경우는 미혼모가 또 쌍둥이를 낳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란성 쌍둥이를. 그런데 한 친구는 엄마 밑에서 어렵게 살아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사는데 한 친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똑같은 사주를 가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에서 양부모이긴 하지만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명 교수가 되고 어떤 미국에서 또 고위 공직자가 되고 그래갖고 나중에 핏줄을 찾아서 한국에 와가지고 언니야 오빠야 뭐 형아 동생아 하면서 부둥켜 안고 우는 그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프로그램 같은 거 통해서. 그러면 사주가 같아요. 똑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관상이 틀려요. 후천적으로도 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주와 관상 중에서 어떤 게 더 정확하냐 하면 관상이 더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관상이 변하게 되면 실제로 삶의 방향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미적인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본래 의미의 성형도 하지만 어떤 무당집이나 철학관이나 관상을 보는 관상가한테 가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안 좋은 곳을 갖다 좋은 쪽으로 은우님, 하느님과 의사의 합성하죠. 은우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성형수술 내지는 간단한 어떤 뭐 눈썹을 심는다든가 하는 시술 이런 거를 해가지고 관상의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게 관상 성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이 그러니까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뭐는 뭐뭐가 아니고 과학입니다 하는 TV 선전이 있지요. 관상은 과학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미래에 그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얼굴에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징조 내지는 조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얼굴의 혈색도 변하고 모든 이런 모든 기운이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은 몰라도 관상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얼마 안 있다 큰 사고를 당하겠구나. 좋은 횡재수가 있겠구나. 아니면 미혼 남녀들 같은 경우 새로운 이성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거나 그런 임박하게 되면 얼굴에 빛이 변합니다. 우리가 그 대운이 들어올 때 얼굴에 그 혈색이 변한다고 그러죠. 대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일이 바빠지니까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 피곤하고. 그런데 실제로 얼굴에서 꿀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상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좋은 징조인 경우에 얼굴에 미리 나타났잖아요. 이게 모든 게 그 대운 들어올 때. 근데 단적인 예로 역사적인 그 인물을 예를 들자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9년 10월 26일 날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해서 그 준공식에서 테이프 끊는 거 알죠? 가위 가지고. 그리고 저녁에 중앙정보부에 있는 안가에서 술을 드시다가 거기서 어떤 그 의견 차이로다가 차지철과 김재규의 그 말다툼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서 서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뭐 그 훗날 역사적인 증언이겠죠. 수행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각하가 이상해. 말씀하시는 게 말이 꼬이고 그 연예인들 대사 칠 때 대사가 꼬인다고 그래요. 더덕 하면서 이게 말이 꼬이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 그 육성 녹음된 테이프가 나중에 이렇게 흘러다니는 걸 들어보면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얼굴이 예전 같지 않고 뭐 아팠다 일어난 사람처럼
희마리가 없고 이제 그거를 이제 훗날에 그 같이 그 동석을 했고 배석했던 그런 그 수행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얘기를 이제 증언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하냐 하면 사람이 암살을 당하거나 비명 행사 등 횡액을 당할 때는 혈색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심장마비 같은 거 와서 죽을 수 있잖아요. 혈색이 변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것도 어떤 관상의 변화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지난 여름에가 찍었던 영상 중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뭐 특징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잠시 얘기했지만 무당되기 전에도 저도 그 일반인으로 살을 때도 그냥 어렴풋이 느꼈고 이제 무당이 되고 나서는 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걸 더 느끼는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사람이 혈색이 틀립니다. 그러면 그 양반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대요. 무슨 사고 당했대요. 하고 그런 그 어떤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걸 봐도 그게 사주에 나올까요?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그렇게 죽을까요? 아니잖아요. 쌍둥이도 가는 날이 틀리잖아요. 관상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관상만 제대로 볼 수 있으면 기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직원 채용할 때 사기꾼 근성을 가진 직원을 써가지고 내부자 정보 털려가지고 고생하고 배신당하고 송사에 말리고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사업 같은 거 크게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관상을 좀 공부하셨으면 해요. 저는 지금도 하루하루 손님을 보면서 관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관상이 훨씬 더 사주보다 정확한 겁니다. 사주는 하나의 아웃라인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려면 관상을 봐야 됩니다.